네, 안녕하세요. 대담의 이영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다문화라고 하죠. 다양한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사회가 닥쳐올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대담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입니다. 2009년도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서 특히 외국인 이주자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경제적 효과라든가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학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민과 관련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 건설환경과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카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거예요. 건설 환경 쪽에서 한국이 잘 발전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런 관점에 대한 많이 인식이 됐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업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한국 기업이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이민자 관련 거기 전문 오피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DEI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게 보면은 Diversity, Equity, 그다음 Inclusion이라는 얘기인데 Diversity, 다양성, 이 다양한 사람들이 Equity, 이퀄하게 받고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갖다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식들이 기업이 참 잘 돼 있어요.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 왜냐하면은 일반 작은 기업들, 지금 이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취업들을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빼고는 대기업에서는 외국인을 그렇게 고용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외국에서 리크루팅을 해서 데려온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화, DEI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이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직도 많죠. 전체적인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또 반 DEI 정책을 또 막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원장님 보실 때는 이 DEI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분야는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발전을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될 분야죠. 우리가 이민국가로 가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일 민족으로 우리끼리 살겠다는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규모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은 기업도 당연히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양성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실제로 기업에도 이점이 있고 이럴 때 좀 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다양성들이 주는 어떤 좋은 사례 혹은 그런 어떤 효과적인 히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이게 같아요. 기업의 문화 다양성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 중인데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사진들도 편성해 놓고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Diversity INC라고 인클로저라고 그 기업에서는 매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기업을 순위대로 발표도 합니다. 그 발표하는 데 보면 여기 유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왜 그런 걸 하냐 하면은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걸 받아들이고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과가 좋단 말이에요. 성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곳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HBR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8개국에 한 1,700여 개의 기업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DEI 지수가 높은 나라, 다양성 지수가 높은 국가 순서대로 나누고 50% 이하와 50% 미만을 갖다가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다양성 지수가 높은 쪽이 혁신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을 갖다 19%가 더 높다는 거예요. 혁신적이면서도 거기에 대한 기업 이익이 50% 이하의 나라보다 19%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도 어차피 우리가 이민국가로 가게 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외국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다문화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저는 듣다가 되게 감동인 게 대담회가 사실 이런 생소한 분야 또 기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는 고민을 시작해보는데 함께 한다는 게 되게 큰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많은 기업들 또 관계자들이 기업의 다양성과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풍부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까 그 중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좀 이런 기업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이런 기업 있으세요?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일본의 시세이도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일본도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남녀의 다양성, 어떻게 보면 이쿼티에 관한 거예요. 평등성에 관한 건데 여성들의 참여가 40% 가까이 되고 임원들도 한 45% 넘어가면서 굉장한 수익을 냈었어요. 그 수익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두 자리 숫자가 높을 정도로 이제 이 다양한 것 자체가 다양성에 의해서 수익을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다양성 자체가 가진 기업 자체가 수익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온 500대 기업 중에 한 40%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서 설립된 나라입니다. 위에 한 상위 30대, 40대 가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앨런 머스크라든가 마크 저거 다 이민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문화는 하나의 도전이자 이에 대한 응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죠. 카이는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우리가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기업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거는 아마 일단은 한국어 못하는 친구들은 좀 더 교육 같은 거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은 뭔가 사실 교육보다는 제 생각에서 이렇게 친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뭔가 뭐 학교에서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것도 MT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본딩이 되는 게 그걸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 생각. 그냥 본인이 MT를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어쨌든 되게 중요하죠.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건 네, 그들과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왜냐면 같이 일하니까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다문화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기업 얘기 잠깐 더 하면 이제 3040이 주축인 시대잖아요. 기업 안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원장님이 이런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제까지 쭉 해온 이해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30대, 40대들이 이제는 앞으로 주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기업의 가장 매니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 거느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곧 오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말이야 이게 소통도 안 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내는 시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갈등을 갖다가 극복하고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사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들 그 다음에 외부인과 내부인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비빔밥처럼 잘 주물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이민에 대한 수용성이 그래도 수용성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30, 40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지나면서 이제 매니저가 되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이버시티한 걸 갖다가 이퀄라이즈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이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네. 네, 어땠는지.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뭐 여러
주제에서 뭐 기업에 대한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앞으로 관심 더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KCSR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한국식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K 다양성이라고 말했던 정말로 다양한 문화가 한국형에 맞게 한국에 맞게 더 발전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진짜 도전하는 마음으로 대담해도 이번 주제를 좀 잘 담아서 많은 분들께 좀 귀감이 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대담회를 마칠 텐데요. 세상 속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대담했다.